천년 전 땅속에 1톤이 넘는 은을 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들입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 영원히 잠자고 있을 것 같았던 그 보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 장소는 고틀란드 북부의 스필링스 농장입니다. 발견 날짜는 1999년 7월 16일. 당시 이곳에서는 스웨덴 TV 제작진이 고고학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보물 탐색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 뒤 고고학자들이 금속 탐지기로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발견된 작은 보물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강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결국 2개의 보물이 확인됐고 은의 총 무게는 약 67kg. 그리고 은화는 무려 14,295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진 디르함이었습니다. 1000년 전 고틀란드의 땅속에 아랍어가 새겨진 은화가 14,000개 넘게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은화 외에도 은괴, 은팔찌, 목걸이, 반지, 잘라낸 은, 그리고 장신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은 원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서는 20kg이 넘는 청동 금속도 발견됐습니다. 스필링스 보물은 9세기 바이킹 시대에 건물의 바닥 아래에 숨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 1kg은 약 2,083달러, 67kg이면 약 13만 9,600달러. 우리 돈으로 1달러를 1,450원으로 계산하면 약 2억 200만 원입니다. 바이킹 최대 보물이 겨우 2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을 녹여서 금속으로 팔았을 때의 가치입니다. 14,295개의 천년된 은화, 바이킹 시대 장신구, 그리고 각각의 역사적 정보까지 포함하면 고고학적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67kg의 은이 바이킹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 국제교역망에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840년에 영국에서 발견된 40kg의 쿠어데일 보물, 독일의 발트의 작은 섬 히덴제의 600g의 순금, 스코틀랜드 발마기 지역, 영국의 노스요크셔 등 수많은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신 이야기입니다. 2026년 4월 10일, 노르웨이 동부 레나 인근 멀스닷 농장. 2명의 금속 탐지 애호가가 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금속 탐지기가 울렸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은화 19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3,000개가 넘는 은화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최대의 바이킹 시대 은화 보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계속되면서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기준 최종적으로 확인된 은화는 무려 4,772개입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을 얻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약탈, 곡물, 무역, 정복, 노예무역, 그리고 금속과 모피 같은 상품의 국제거래.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영국의 수도원,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성물, 장신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킹은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특히 요크는 중요한 바이킹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단순한 약탈 대상이 아니라 시장이 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일부 지역도 바이킹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바이킹은 생강과 같은 강을 이용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약탈을 많이 하였지만 교역도 많이 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동유럽의 거대한 강을 따라 남쪽으로도 이동했습니다. 볼가강과 드네프르강을 이용해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와 흑해를 통해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에 연결됐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슬람 세계의 은화, 디르함이 북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고틀란드의 스필링스 보물에서 14,295개의 은화 대부분이 이슬람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무엇을 팔았을까?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는 모피입니다. 북유럽의 모피는 고급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밀랍, 목재, 철 같은 상품도 교역에 사용됐습니다.
또한 당시의 국제교역에서 노예거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바이킹 시대의 매우 어두운 부분입니다. 전쟁과 약탈로 사람들이 포획됐고 그 사람들이 동쪽 교역망을 통해 거래됐습니다. 그 대가로 은이 이동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힘들게 모은 은을 땅속에 묻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보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집 안에 보관하는 것보다 땅속에 숨기는 것이 안전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물은 종교적 의례나 재물, 특정한 의식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찾지 않았을까요?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보물을 숨긴 사람은 아마 다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의 비밀이 1000년 동안 땅속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바이킹의 보물이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이킹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재산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는 수많은 바이킹 시대 보물이 발견된 곳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과 은이 아닌 바이킹의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의 이야기가 담긴 보물. 어느 날 당신의 금속 탐지기의 신호가 울리는 날,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들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바이킹의 보물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함께하시길